100년 넘게 이어온 내연기관차의 시대가 저물고 전기차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탄소 중립 움직임과 맞물려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은 내연기관차 생산 중단과 전기차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030년 이후에는 유럽과 미국에서 내연기관 신차를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상황이 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업계 중 현대차의 고급차 브랜드 제네시스, GM, 메르세데스-벤츠, 볼보차 등이 내연기관차 생산 중단 계획을 선언했습니다. 제네시스는 2025년부터 모든 신차를 수소 배터리 전기차로 출시하고 2030년부터는 8개의 수소 배터리 전기차 모델만을 생산 판매할 계획입니다. GM은 2035년 이후 휘발유와 디젤 엔진차의 생산과 판매를 전 세계적으로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으며 2025년까지 전 세계에서 30종의 전기차를 출시하고 향후 5년간 연구개발에 270억 달러 약 30조 2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벤츠는 2030년부터 전 차종을 전기차로 출시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배터리 전기차 부문에만 400억 유로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완성차 업체들뿐 아니라 국가들도 친환경 자동차로의 전환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노르웨이는 2025년부터, 영국은 2030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최대 자동차 시장인 캘리포니아주 역시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를 퇴출하기로 했고 다른 주들도 캘리포니아의 뒤를 따르려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기차로 전환하는 이유는 전 세계가 함께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함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텐데요. 일본의 한 토크쇼에서 다소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가 나와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일본이 왜 전기차에서 뒤처졌을까란 질문에 전기차는 만들 때 제조 비용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고객들이 비싸서 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보조금이 없다면 팔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첫 대화도 뭔가 이상한데 다음 질문부터 말문이 막히는데요. 유럽과 미국의 전기자동차가 노리는 것은 일본차 배제인 것인가? 라는 질문에는 유럽 각국은 보조금과 세제 혜택으로 전기자동차를 응원하면서 일본이 탑을 달리는 하이브리드를 배제한다. 이것은 하이브리드 차를 계속 판매하면 일본 차가 너무 강해지기 때문이다. 라는 말도 안 되는 답을 합니다. 또 독일이나 프랑스에는 자동차 브랜드가 많은데 하이브리드는 토요타와 혼다가 압도적으로 강해 하이브리드가 아닌 전기차의 시대로 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이렇게 국제 정세를 이해하지 못하는 나라가 어떻게 선진국이라고 자부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한편 지난 2020년 6월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애널리스트 및 투자자들과의 컨퍼런스 콜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그는 수익이 다소 적더라도 최대한의 성장과 함께 가능한 저렴한 가격으로 자동차를 만들고 싶은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말했으며 반값 전기차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전기차 가격을 결정짓는 요소는 전기차 배터리 가격입니다. 그런데 요즘 시장을 보면 머스크의 바람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원자재 가격이 하늘 높이 치솟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테슬라, 애플 등 네로라 하는 글로벌 첨단 기업들이 배터리 원료 확보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 원료는 바로 코발트와 리튬인데요. 전기차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한 축인 양극의 기전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리튬과 산소가 결합한 리튬 산화물 중 리튬이온이 양극과 음극을 오가며 전기를 발생시킵니다. 이처럼 리튬이온 배터리의 핵심인 두 원료는 4차 산업혁명의 다이아몬드로도 불립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두 원료의 가격이 심상치 않습니다. 코발트는 지난 2015년 톤당 3만 달러에서 올해 8만 달러 이상으로 같은 기간 리튬은 톤당 6천 달러에서 약 2만 달러로 각각 3배나 뛴 것입니다. 특정 원자재들의 가격이 이처럼 크게 오른 것은 이례적인데요.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요? 두 원료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상당수 채굴됩니다. 코발트는 전 세계 매장량인 700만 톤 중 약 60%인 340만 톤이 콩고에 매장돼 있습니다. 이 리튬이온 배터리는 원래 스마트폰용으로 주로 쓰였습니다. 주원료 중 하나인 코발트는 전 세계 생산량의 4분의 1이 스마트폰 제작에 쓰입니다. 하지만 전기차 기업인 테슬라를 비롯한 BMW, 폭스바겐 등 굵직한 자동차 기업이 최근 전기차 개발에 뛰어들면서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게다가 전기차용 배터리엔 스마트폰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코발트가 사용됩니다. 스마트폰 한 대에 리튬이온 배터리에 사용되는 코발트는 약 8g이지만 전기차 한 대용 배터리에는 1000매 이상 많은 코발트가 쓰입니다. 전기차 생산이 늘수록 시중에 코발트는 대폭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자 최근엔 수급 불균형까지 벌어졌는데요. 코발트는 중국과 스위스 글렌코어 등 소수 기업이 유통을 독점한 상황입니다. 그러자 헤지펀드들은 물론 여러 기업 정부까지 나서 사재기에 가세했습니다. 특히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등 주요 외신은 중국을 수급 불균형의 배경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 리튬 생산량의 약 40%를 소비하지만 매장량은 전체 20%에 불과합니다. 자국 생산만으로 수요를 충당할 수 없어 공급망 지분 확보에 가장 적극적인데요. 따라서 중국이 코발트와 리튬의 블랙홀로 떠오른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중국이 코발트 확보를 위해 콩고에 엄청난 투자를 이어가고 있지만 콩고에 매장되어 있는 코발트가 바닥이 난다면 중국으로서도 방법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세계 코발트 물량의 60% 이상을 생산하는 콩고민주공화국이 올해 초부터 코발트 시장에 대한 국가 독점을 강화하면서 공급난은 더욱 심화될 전망인데요. 콩고는 내전과 부족 간 갈등이 잦아 최근 3에서 4년 사이에도 수차례 코발트 공급에 차질을 빚어왔습니다. 콩고 코발트 광산에서 아동 노동 착취가 자주 발생하면서 코발트가 분쟁 광물로 지정, 국제 거래에서 제한을 받는 점도 공급난을 부추기는 요인입니다. 이러한 흐름에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는 최근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 중 하나인 코발트를 제거한 코발트 제로 배터리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의존도를 줄여 리스크를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테슬라는 지난 8일 발표한 2019년 임팩트 보고서에서 테슬라 배터리는 코발트 비중을 낮추고 니켈 함량을 높인 양극재를 사용하고 있다며 궁극적으로 코발트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습니다. 국내 배터리 업계도 이 같은 코발트 공급 제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코발트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낮추는 작업을 진행해왔습니다. LG화학은 GM과 손잡고 코발트 비중을 10% 미만으로 내린 NCMA 배터리 얼티움 생산을 준비 중입니다. 그동안 LG화학 3원계 배터리는 니켈 60%, 코발트 20%, 망간 20%의 비율로 만든 양극재를 사용해왔습니다. LG화학은 올해부터 GM 전기차 볼트 EV에 니켈 비중을 70%로 높이고 코발트 비중을 10%로 내린 NCM712 배터리를 적용하고 2022년형 볼트 EV부터 얼티움을 탑재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아직 코발트를 완전히 제거한 고성능 리튬이온 배터리를 구현한 업체는 없습니다. 중국에서는 코발트가 없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도 사용 중이지만 LFP 배터리는 출력이 낮고 무거워 전기차의 주행거리를 늘리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배터리 업계 한 관계자는 니켈이 들어가야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높아져 주행거리를 늘릴 수 있다며 테슬라가 원가 절감 차원에서 중국 CATL의 LFP 배터리를 일부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LFP 배터리는 안정성이 높은 대신 성능이 떨어져 대세로 자리매김하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전기차 전문 매체 테슬라라티는 테슬라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배터리의 성능을 유지하면서 코발트를 대체할 만한 다른 금속을 찾는 것이라면서 지금으로서는 배터리의 안정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코발트를 대체할 원재료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배터리 가격이 치솟아 많은 완성차 업체들은 코발트가 없는 LFP 배터리를 사용 중입니다. 하지만 LFP 배터리 시대는 머지않아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당장의 성패보다 코발트 프리 배터리를 개발하며 배터리의 성능, 신뢰성, 안전성을 한층 진보시킨 제품을 선보여 글로벌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은 원자재 부족 사태를 대비해 다른 공급망을 찾는 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중 포스코가 투자한 R&D나 리튬 염호의 추정 가치도 크게 올랐으며 포스코는 수요가 지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고 리튬과 니켈 사업을 확장해 2025년까지 2조 9천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것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철강업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최근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공식화하면서 R&D나 옴브레 무에르토 리튬 염호의 누적 매출 추정치를 103조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포스코가 2018년 호주 갤럭시 리소시스로부터 인수할 때 가격 2억 8천만 달러의 300배가 넘고 지난 3월 발표한 누적 매출 추정치 35조 원의 3배 수준입니다. 포스코가 평가한 염호 가치가 뛴 것은 매장된 리튬 추정량이 늘고 채취할 수 있는 능력이 성장한 면도 있지만 리튬 가격이 가파르게 오른 영향이 큽니다. 포스코는 리튬과 니켈을 미래 먹거리 가운데 하나로 꼽았습니다. 포스코는 2025년까지 리튬 11만 톤 생산 능력을 갖춰 연 매출 1조 7천억 원을 내는 것으로 목표로 정했습니다. 포스코는 R&D나 염호에 더해 호주 필바라사의 지분을 투자해 앞으로 연간 약 32만 톤의 리튬 광석을 공급받는데요.
올해 4월 출범한 포스코 리튬 솔루션이 리튬 광석을 활용해 수산 하리튬을 추출할 계획이며 2023년 10월 가동을 목표로 전남 광양시 율촌 산업단지에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완공되면 연간 43,000톤 규모의 수산 하리튬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니켈 역시 2025년까지 총 11만 톤의 생산 체제를 갖춰 매출 1조 2천억 원을 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포스코가 중국 화유 코발트와 합작해 설립한 포스코 HY 클린 메탈의 리사이클링 공장은 내년 11월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듬해부터 포스코가 자회사 SNNC와 함께 전남 광양제철소 내에 짓고 있는 고순도 니켈 생산 공장도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포스코는 또 호주의 니켈 광업 재련 기업 레이븐소프 지분을 30% 확보해 2024년부터 니켈 가공품 32,000톤도 매년 공급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얼마 전 요소수 사태를 겪으며 원자재 다변화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와 우즈베키스탄에 국빈 방문을 하며 원자재 협력에 힘썼습니다. 앞으로 100년 동안 전기차 시장을 이끌어갈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